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의원님, 참사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안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슬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또 이렇게 또 큰 비극이 참담한 비극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월호의 그 참담한 비극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될 또 입법해야 될 주체가 바로 좀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그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들께 반성하고 또는 사과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사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 오세훈 시장, 또 윤희군 청장 다 이제 좀 사과를 하는 좀 표현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이 사과를 했던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 좀 떠밀려서 그 사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국민들 마음을 또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 시점도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 네, 어제 그 112 녹취록 보도 이후에 지금 좀 사과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런 정보 보고라든지 예. 이런 걸 제대로 초기에 사건 초기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무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좀 바로 그런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를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어제 저도 어떤 경찰에 11차례 이상 그 그렇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출동한 횟수는 4회에 불과하고 예. 6번, 7번은 그 묵살했더라고요. 과연 거기 해당 경찰서가 용산 경찰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 다급한 순간에 용산 경찰서장은 어디서 뭘 했는지 이 부분도 저는 낱낱이 좀 밝혀내야 된다 보거든요. 네. 이번 이 사건에 보면은 저는 그 경찰 물론 뭐 고생하는 경찰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의 긴박성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112 녹취록 문제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네. 왜 7차례, 6차례, 7차례는 신고해서 묵살했고 또 4차례는 현장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장에 갔었으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을 텐데 그걸 왜 출동 이후에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저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방 저희 이현주 전 의원하고도 좀 인터뷰를 했는데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제는 비단 그 장관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이상입니까? 사실은 신고를 받고 또 보고받는 체제는 저는 경찰이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1차적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112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그 온전히 경찰들이 해야 될 몫이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 기대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경찰서장 이런 분들도 저는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건 1차적으로는 11일 5일까지는 국민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네. 또 여야가 초당적으로 일단 사건을 수습하는데 저는 그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좀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쟁을 좀 삼가했던 야당도 좀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어제부터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 좀 야당도 주십시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야당도 할 말이 없다. 야당도 그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서로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안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입법한다고 이제 여야가 아마 또 사후 약방문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선진국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5년도에 이런 혼잡한 도로, 혼잡한 그 곳에 대해서 경비를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혼잡 경비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우리보다 17년 전입니다. 그게 2005년도니까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 또는 외국 사례의 어떤 압사 사건, 사고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국회가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정치권, 우리 국회가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법령이 좀 더 완벽하고 네. 제대로 갖춰졌다면은 행정부도 좀 경각심을 더 가졌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저는 좀 무한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 안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 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이요. 예. 예, 그게 그냥 우리가 줄여서 행안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안전위원회. 네. 그럼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좀 더 촘촘하게 사실 2014년입니까? 판교의 환풍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곳곳에 지자체 또는 불투명한 주최 측에 의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안전 사고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국회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깊이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좀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셔서 좀 길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